김부선 씨가 사적인 이야기에서 증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귀었다는 그 증빙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사귀었다는 걸 어떻게 증빙을 하냐고. 근데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는 김부선 씨가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김부선 씨가 패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정황 증거도 없다면. 그래서 김부선 씨가 하는 이야기들이 물론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뭔가 기억을 끄집어내서 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본인이 최근에 하는 이야기들 중에도 논리적으로 또는 시점적으로 너무 배치가 되는 것들이 꽤 있더라. 그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봤을 땐 김부선 씨가 향후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조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뭐 어떤 사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김부선 씨의 인터뷰 대 김부선 씨의 인터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김부선 씨가 만났다고 주장을 하는 인터뷰들을 보면요.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들이 2010년 11월에 한겨레 매거진에서 했던 김어준이 만난 여자 인터뷰로부터 촉발이 됩니다. 여기에서 김부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각이랐는데 그 인생 스토리가 참 짠하더라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내가 해주는 밥이라도 먹고 가는 게 내 시나리오인데 바로 옷을 주섬주섬 입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농담처럼 여우 같은 처자와 토끼 같은 자식 있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답이 없네?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유부남이었던 거야. 이렇게 이제 인터뷰 구절이 나옵니다. 2010년도 인터뷰에서는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는. 자기가 다 이야기한 거죠. 그 XX가 발소리도 안 내고 도망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남자는 이런 방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총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인터뷰에서는 총각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인터뷰, 올해 지선 직전에 있었던 KBS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혼했거니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유부남이라는 걸 알렸고 라고 언급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혼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인 줄 알았다, 이혼했거니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 사이에 말이 좀 바뀐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읽는 사람들이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있었던 채널A 생방송 인터뷰에서는 가정이 있는 남자가 싱글이라고 속였다라고 말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싱글이라고 속였다라고 하면서 혼인 상태의 언급을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김영환 후보가 이제 지방선거 TV 토론에서 9개월간 미래를 했다. 모 여배우와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당시에는 9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6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토론회에서는 김부선 씨의 관계를 15개월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9개월에서 15개월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영환 후보가 당시 밝힌 김부선 씨의 주장에 따르면 많게는 한 달에 2번, 2달에 1번 정도 만났다. 그러면 9개월이라고 쳤을 때도 그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했던 채널A 생방송 인터뷰에서 김부선 씨는 18개월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교제 기간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터뷰마다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혼란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지선 직전에 했던 2018년 6월 7일 시민일보가 입수한 2017년 3월에 했다는 녹취록 기사에서는요. 이재명과 15개월을 외로우니까 만났다. 여기에서는 다시 15개월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2007년 12월 말부터 2009년 5월 꽤 오랫동안 아파트에 드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난방비 이야기가 나와요.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이재명이 겨울에 드나들었을 때다 라고 강조를 했다 라고 이제 시민일보 인터뷰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김부선 씨 말대로 하면 2007년 12월 말부터 이제 사귄 걸로 치면 이 부분의 난방비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당시에 지금 난방열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보면은 2007년 12월 말에 난방비가 지금까지 낸 것 중에 가장 최저예요. 38,630원. 그 전달이 96,300원이었고요. 그 전달이 12만 8천원이었는데 그 달만 들락거려서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는 달만 38,630원이에요. 사람이 더 많이 들락날락거렸는데 난방비는 더 적게 나왔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뭐 싸웠다는 거잖아요. 네, 인터뷰에서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이재명이 드나들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언제냐면 29만 원일 때가 최고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2010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이재명과의 교제 기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시점인 거죠. 예.
이미 교재는 2009년 5월에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9만 원이 나온 거는 2010년 1월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마치 이재명과 교제하던 중간에 그 당시에 내가 일도 없었고 정부 비판을 하고 그래가지고 동치미는 박근혜 되자마자 잘리고 이래가지고 막 정부를 비판할 때였어요. 이런 워딩을 하세요. 그 녹취록에서.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교제 기간은 2007년 12월 말부터 2009년 5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치미가 시작을 한 거는요 2012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동치미가 첫 방송을 시작한 건 또한 2, 3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와 동치미 방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김부선 씨가 하는 이야기 중에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왜냐면 지금의 인터뷰마다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 그러면은 마차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실처럼 보이는 발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도대체 이게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지금 감이 안 잡혀서 그래요. 아까 그 마차님이 법정에 가시면은 참고하시라고 말려드린다는 게 예. 뭐냐면 이런 식의 팩트가 서로 간에 너무 안 맞으면 100% 패하는 싸움이에요. 본인 자체가 최근에 그 김부선 씨를 한껏 이용했던 김용환 씨는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서도 낙선하는 걸 우리가 봤는데요. 근데 법적인 부분을 가시려고 하면은 제가 했던 말들을 이건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다 뒤집지 않으면 100% 깨진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관성을 갖고 대화하는 거 왜 우리가 이렇게 두루킹 특검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봤잖아요. 말하는 사람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지금 막 난사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시점이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살다 보면요. 뭔가 긴가민가 하고 뭔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혼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법정에서는 이분의 이런 식의 진술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지지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악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 갖고 뭔가 판타지? 없는 사실을 갖고 이재명을 공격한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말하는 것 중에 특정 어떤 부분은 진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까지 거짓말 할 수 있겠어? 근데 어느 특정 지점이 일관되게 가다가 약간 팩트 오류 또는 뭐 숫자 오류가 잠깐 드러나면 그 수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마차님 잠깐 이야기한 이 정도까지 봐도 전혀 일관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네. 이걸 누가 법정에서 수용을 하냐고. 불가능하죠. 김부선 씨가 이 방송을 꼭 들으셔야 할 텐데 진짜 김부선 씨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과거의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된 게 있고 기록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이라도 검색해서 확인한 다음에 서로 대조해가지고 실제 자신이 알고 있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탈락시킬 건 탈락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보면은 KBS 인터뷰 최근 주간 동화 뭐 아까 말한 한겨레에 관련한 인터뷰 법정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그런 영상 자료까지 등장할 수 있어요. 몇 년에 있었던 무슨 프로그램에서 또는 잡지와 무슨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게 달라지느냐. 다 틀리면요. 판사는 그걸 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뭐랄까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박훈 변호사가 또는 뭐 이민석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화제가 돼서 뭔가 이름이 알려지긴 하는데 왜 취임하지 않는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굉장한 고찰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린 초정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 달라지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거 맡았다가 그냥 시간만 버리겠다 싶은 경우가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맞는 거예요. 근데 김부선 씨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돈도 없고 변호인도 없어서 그 사람은 엄청나게 유명한 변호사야. 이재명 지사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끌고 갈 수 있는 여론전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 인생은 실전이다 이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SNS에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비화가 되면 무조건 자신의 말의 일관성과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김부선 씨를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방금 마차님이 정리해 주신 거 꼭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냥 단순하게 지금까지 인터뷰 하셨던 것만 비교를 해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숫자가 자꾸 달라가지고 저도 이제 궁금한 마음에 찾아본 거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런 게 논란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게 SNS 같은 데서 이슈가 별로 안 되고 그냥 이렇게 SNS상의 공방만으로 끝났었던 시점. 그때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벌써 논란이 된 게 수개월이 넘었어요. 수면 위로 올라온 게. 그러면 그거 정리를 해야 되죠, 본인이. 내가 옛날에 무슨 잡지와 인터뷰했던 말들을 정리를 해야죠.
그 시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면 다 깨진다. 핵심이 뭐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 사귀었다. 근데 이 인터뷰 저 인터뷰가 다 달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변호인 없이. 근데 변호인이 없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과거에 내 인터뷰 싹 다 출력해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어디서 실수했고 어떤 거를 이거는 실수였다고 밝힐지.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뭐 시민들을 농락하는 건 얼마든지 지금처럼 계속 해도 돼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법정에 제출할 증거 그리고 법정에서 진술할 나의 말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지 변호인이 있으면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실체적 진실이 뭔지 없는 상태에서는 변호인도 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스스로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채널의 인터뷰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를 고소를 하는 고소장을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혼인빙자 간음죄도 고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혼인빙자 간음은 폐지됐죠.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김우선 씨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뭐 이슈가 됐으니까 그런 건데 그분의 말을 빌어다가 민주당 도지사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소리요. 자기들은 김부선 씨의 말이 일관되고 안 일관되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김부선 씨의 말만 가져다가 계속 공격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죠. 김영환은 뭐 상대 당이라고 해서 막 넘어갈 수 있겠지만 최소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려면요. 그 사람 말이 정확한 팩트가 있는가를 갖고 비판을 하는 게 맞죠. 증거는 없어도 사실 이게 기간이 오래됐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증거는 없을 수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증거를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증거에 앞서서 인터뷰라도 일관되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